계속해서 클라우드 프런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실제 이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은 이제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도메인은 cdn.mysite.com이죠. 예. 그리고 이제 실제 웹 서버에 웹 서비스를 올리고요. 컨텐츠들을 SW도 S3에도 이제 같이 올려서 제공을 받을 수 있고요. 그 다음 이 CDN 서비스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리진 서버를 AWS 자원을 안 쓰고 이제 온프라미스에다 서비스 서버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오리진은 AWS 및 온프라미스에서 제공이 모두 가능하다.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거고요. 그 방식은 말씀드렸습니다. 배포를 하게 되면 이런 AWS가 제공하는 해당 배포를 위한 URL을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. 이 URL을 실제로 사용자들은 cdn.mysite.com을 룩업을 하게 되지만 cname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cname을 통해서 다시 이 도메인을 룩업을 하게 되고, 룩업 요청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AWS에는 아마 루트 53 서비스를 사용할 거 하겠죠, 당연히. CDN, AWS CDN 서비스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지리적인 이제 쿼리 적용을 정책을 받아서 이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IP를 쳐다보고 가장 가까운 엣지 서버의 IP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이 해당 엣지에 접속을 하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정보가 있으면 바로 전달이 되는 거고요. 없는 정보는 상위 리전에 구축된 좀 더 대규모의 엣지들 접속을 할 거고요. 여기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오리진 서버로 접속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엣지 로케이션에는 와프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와프 서비스나 이제 이 앞단에 쉴드 서비스가 있어요. 디도스 어택. 이 쉴드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따로 서비스를 신청 안 하더라도 제공을 받는 거고요. 어드밴스드 서비스는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. 근데 뒤에 이제 보안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제 캐시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보면, 캐싱 할 때 이제 크게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실제 이제 오리진 서버를 세팅을 하고 컨텐츠 업로드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 이제 배포 설정을 신규로 생성을 하면서 설정을 하는데, 이때 만들 수 있는 캐시의 특징들이 좀 제한적이에요. 그래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캐시 특성에 대해서 컨트롤하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URL을 클라우드 프런트가 제공해주는 도메인명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실제 이제 CDN 처리해서 전환해서 적용을 하고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캐시 비헤이버라고 특성을 보면 패스 패턴 매칭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세팅할 땐 모든 해당 도메인 오리진 서버에서 제공하는 웹 서버의 도메인에 대해서 다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, 좀 더 상세하게 특정 패스에 대해서만 나는 캐시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캐시 특성 중에 헤더 값을 쳐다보고 실질적으로 이 어디죠? 사용자의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걸 좀 달리할 수가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헤더 값의 상태 정보를 보고 요청에 따라서 디바이스 타입이라든지 디바이스가 예를 들어 PC거나 아니면 모바일이거나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할 때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실제 원하는 컨텐츠만 별도로 디바이스 유형별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. 아니면 이제 지역별로도 가능합니다. 이게 언어가 다른 경우들 많이 쓸 수 있겠죠. 이제 그래서 다른 컨텐츠들이 제공이 가능하다. 그리고 또 하나, 사인드 URL도 제공을 해요. 사인드 URL 제공을 하는 거는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특정 기간 동안만 해당 컨텐츠를 접속
접속할 수 있게 유효하게끔 세팅을 해놓는다거나 이럴 때 쓰죠. 이제 사용자에 대한 요청 쿼리는 인증 정보는 먼저 이제 실제 웹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인증 서버에서 제공을 하고요. 제공을 해야 되고요. 거기에 따라서 이 인증 서버가 실제 접속할 사인드 URL을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. 그러면 이 정보를 보고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념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캐시 컨트롤 할 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이제 캐시가 얼마 동안 저장이 되는 건지에 따라서 이제 실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배포를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변경이 되고 안 되고가 이제 실제 유저 입장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, 그 부분은 상세하게는 사실 캐시의 TTL 값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크게 보면 사실 그 HTTP 헤더 값에도 그 정보를 오리진 쪽에서 정리를 해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TTL 값 세팅도 있어요. 이제 그게 이제 같이 쓰이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요 밑에 문서를 한번 들어가서 직접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크게 이제 사용되는 게 헤더 값에는 캐시 컨트롤에 대한 맥스 에이지, 사실 이게 이제 레커멘드가 되는 사항이고요. 노 캐시 옵션도 줄 수 있고 노 스토어나 그다음에 익스파이어라고 해서 특정 데이트를 그냥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, 사실.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얼마 동안 유효할 건지에 대한 맥스 에이지로 실제 오리진 쪽에서 세팅해서 제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가 가장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에도 TTL 값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, 뭐 디폴트 값이 있고요. 그다음에 민 값, 맥스 값이 있어요. 그래서 민 값이 0이 아닌 경우에 따라서 이 오리진 헤더의 세팅 값과 계속 연계해서 같이 적용받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보시고 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인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캐시를 어떻게 보면 클리어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컨텐츠들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오리진 쪽에서 새로 배포를 하고 다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인밸리데이션이라고 엣지에 있는 캐시 서버에 캐시를 다 디저블 한다라고 다시 이제 오리진한테 다 물어보게끔 자신들이 캐시를 안 쓰고 그렇게 세팅하는 옵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에러 페이지를 컨트롤하는 방식도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제공을 합니다. 그래서 에러 페이지에 따라서 뭐 캐시가 이제 실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제공해야 될 값들, 어떤 그 에러 메시지 값들 어떻게 전달할 건지 뭐 그런 부분들도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로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